2025년 프랑스는 전례 없는 재앙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압도하는 치사율 90%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 데우스가 프랑스를 강타한 것입니다. 단 2주 만에 8만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도 파리는 거대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어요. 에펠탑 아래로는 침묵만이 흐르고 샹젤리제 거리에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들은 극심한 피로와 절망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거리는 시신을 수습하는 군인들과 절규하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급히 모든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국경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프랑스 전역을 심지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보건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이메일함에 의문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이메일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 나주에 이 재앙을 막을 해법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은 자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어볼 만한 마지막 희망일까요? 프랑스 정부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하루하루 늘어가는 사망자 수와 붕괴 직전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프랑스의 운명은 이제 한국의 작은 도시에 그리고 한 의문의 풀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체 나주에는 어떤 기적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나주시. 늦가을에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영산 강변을 따라 김미나 씨는 프랑스 파리일 대학교로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고향의 흙냄새와 풀내음이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쌌어요. 할머니, 저 이제 프랑스 가요. 잘 다녀올게요. 미나 씨의 해맑고 밝은 목소리에 아흔이 가까운 할머니는 깊게 파인 눈가에 따뜻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집 마당 한편에는 미나 씨가 어릴 적부터 늘 보던 이름 모를 푸른 풀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풀들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었습니다. 나주 영산강에 비옥한 충적토와 연중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지하 200m 깊이에서 솟아나는 이름 모를 특이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온천수 덕분에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성분을 함유하게 된 나주 신초였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나주 사람들은 이 신초를 하늘이 내린 풀이라 여기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미나 씨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이 풀들을 마치 자식처럼 정성껏 가꾸고 마을 사람들이 아프거나 기력이 없을 때마다 이 신초를 다려 약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며 자랐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신초약을 먹고 감쪽같이 나았던 이웃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음력 보름달이 뜨는 깊은 밤에 열리는 신초 채취제는 나주 사람들에게 단순한 행사를 넘어선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 영산강에 기원하고 신초를 채취하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미나 씨에게 직접 새벽녘에 캔 신초 한 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 풀은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귀하게 여긴 것이란다. 영산강의 맑은 기운을 받아 자란 귀한 것이니 아무에게나 보이면 안 되고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줄 일이 생기면 반드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건네야 해. 이 신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속의 독을 풀어주며 생기를 돋우는 신비한 힘이 있단다. 미나 씨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고 소박한 풀 다발이 자신의 운명은 물론 지구 반대편 프랑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배낭 깊숙한 곳에는 할머니가 주신 작고 소박한 신초 다발이 소중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나주에서의 평범했던 일상이 곧 전 세계를 구원할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채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 상공에 진입하자 미나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스산하고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낭만의 도시는 이미 거대한 고통 속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김미나 씨는 샤를 드골 공항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활기 넘치던 공항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겹겹이 쓴 채 불안한 눈빛으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나 씨는 소리 없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파리의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고요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들은 폐쇄되었고 상점들은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미나 씨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친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데우스가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 담당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외부 활동을 삼가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세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데우스는 정말 무섭습니다. 미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뉴스를 통해 프랑스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고 참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습니다. 뉴스 채널에서는 실시간으로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는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파리에서만 5,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미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시에 흐르는 공포가 TV 화면을 넘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희미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그 신초 혹시? 미나 씨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할머니가 주신 신초를 꺼냈습니다. 푸른색을 띤 그 신초는 파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한 생명력을 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나주에서 보았던 신초 채취제의 신성한 의식과 할머니의 말씀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생기를 돋우는 힘, 그 말씀이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토속적인 불을, 그것도 시골 할머니의 약초를 믿어줄 리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미나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강렬하고 뜨거운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프랑스가 무너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신초는 분명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신초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눈은 신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플립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얼굴에는 전날의 절망 대신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파리의 거리는 생기를 잃은 시체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병원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극심한 과로와 감염 위험 속에서 쓰러져갔고 더 이상 환자들을 돌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프랑스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그의 연설은 프랑스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김미나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기숙사 방에서 홀로 밤새워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나는 글씨로 한국 나주의 신초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KOREAN MIRACLHRB SAVFRANC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피켓을 들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관저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궁전 앞에 선 미나 씨의 작은 몸은 더욱 왜소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혹은 가엾다는 듯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그녀에게 미쳤냐, 당장 돌아가라
고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미신을 믿는단 말인가? 정신 나간 한국인. 그러나 미나 씨는 그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작은 신초가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나주의 신초 채취제 전통과 할머니가 신초에 대해 보여주었던 깊은 믿음이 그녀에게 꺼지지 않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시위는 단 하루 단 한 명의 무명 기자에게 우연히 포착되었습니다. 그 기자는 황당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여대생의 미친 주장 기적의 풀이 프랑스를 구할 수 있다고. 절망의 파리 광신도 여대생의 헛소리. 그 기사의 제목은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이 기사가 오히려 프랑스 전역에 알 수 없는 반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도 알 수 없는 끌림의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거대한 절망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작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파동이 곧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의 시작이 될 것임을. 김미나 씨의 기사가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처음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미나 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국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거 없는 미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학과 의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의외의 인물이 미나 씨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의학자이자 세계적인 바이러스 연구의 권위자인 피에르 뒤몽 박사였습니다. 뒤몽 박사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약초와 전통치유법에 대해 누구보다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 씨의 기사를 보고 곧바로 나주시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나주시 관계자들은 갑작스러운 프랑스 의학자의 연락에 당황했지만 뒤몽 박사는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학자적인 호기심과 함께 프랑스를 구원하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적 같은 치유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여대생의 주장이 단순한 미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주의 영산강 유역은 독특한 지질과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면 뒤몽 박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프랑스 정부는 마지못해 미나 씨와의 면담을 허락했습니다. 미나 씨는 뒤몽 박사를 만나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들었던 신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신초가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몸속의 독을 풀어준다고 하셨어요. 영산강의 기운을 받아 자란다고 이 풀은 단순한 풀이 아니에요. 뒤몽 박사는 미나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회의감 대신 깊은 흥미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미나 씨에게 할머니가 주신 신초의 샘플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뒤몽 박사는 자신의 최고급 연구실에서 미나 씨가 가져온 신초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밤샘 연구 끝에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신초에는 데우스 바이러스의 세포 내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된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며 동시에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키는 특정 성분, 즉 나주 이모르텔린 NAJU IMMORTLLIN이 다른 어떤 식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압도적인 농도로 다량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팀은 흥분과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뒤몽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프랑스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다. 그는 곧바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생 연구해온 학자의 확신과 프랑스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몽 박사의 긴급 보고는 프랑스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심야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뒤몽 박사는 미나 씨의 신초에서 발견된 기적의 성분 나주 이모르텔린과 그 압도적인 효능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회의장에는 침묵과 경악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이 신초는 우리가 찾던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지만 이 신초는 오직 한국의 나주 지역에서만 영산강의 비옥한 토양,
특이 미네랄 온천수, 그리고 독특한 기후 조건 속에서 자랍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성분은 이런 농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뒤몽 박사의 설명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최첨단 의학기술이 한낱 동양의 신비한 풀뿌리에 뒤처졌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절박한 상황은 그들을 겸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깊은 심사숙고 끝에 프랑스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긴급 화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비통함과 초조함이 역력한 마크롱 대통령의 얼굴과 침착하지만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목이 메인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부디 저희 프랑스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8만 7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라는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나주 신초를 그리고 나주 마이너스 케어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프랑스의 고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애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나주 신초를 이용한 치료제 나주 마이너스 케어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한국이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의 제기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의 운명이 한국, 그리고 한국의 작은 도시 나주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구의 선진 강대국인 프랑스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나라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했습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한국을 향한 전 세계의 시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프랑스 지원 결정이 발표되자 나주시는 순식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적의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하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주신초 태스크포스 TF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나주신초의 체계적인 채취와 보존, 그리고 나주 이모르텔린의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특수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나주시 전체가 거대한 연구단지와 최첨단 생산기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유수제약 회사들은 밤샘 연구와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나주신초의 핵심 성분인 나주 이모르텔린을 이용한 데우스 치료제 나주 마이너스 케어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실험실에 매달렸고 공장은 24시간 풀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나주 마이너스 케어의 임상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주 마이너스 케어는 99% 이상의 압도적인 완치율을 보이며 기적적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절망에 빠져있던 프랑스 국민들에게 한 줄기 빛, 아니 거대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에서 도착한 첫 나주 마이너스 케어 물량을 공수하기 위해 군용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나주 마이너스 케어가 프랑스에 도착하자 프랑스 의료진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파리에서만 5천 명 이상의 데우스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으며 병원을 퇴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규와 죽음으로 가득했던 파리의 거리는 환자들의 기쁨에 찬 환호성과 의료진의 감격스러운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나주 마이너스 케어를 맞은 첫 환자가 완치되어 건강하게 퇴원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다시 화상통화를 연결하여 진심 어린 목이 메인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프랑스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국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한국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주의적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된 김민아 씨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명예 시민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에요. 이건 한국의 전통과 나주의 특별한 자연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 혼자만의 공이 아니에요. 그녀의 겸손함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나주 마이너스 케어의 기적 같은 효과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우스 바이러스는 프랑스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와 북미, 심지어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무섭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한국의 나주 마이너스 케어의 긴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수십 개국에서 한국에 긴급 사절단을 파견했고 이들은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의 성금을 제시하며 나주 마이너스 케어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과 경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무려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었고 한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주 신초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끄는 황금 신초가 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연일 나주 신초와 나주 마이너스 케어 그리고 코리아 미라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세계를 구원하다. 작은 풀 한 포기가 만들어낸 300억 달러의 기적. 프랑스 대통령 한국에 무릎 꿇다. 이 모든 과정에서 김민아 씨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UN의 특별연사로 초청되어 나주 신초의 가치와 한국의 전통의학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주 마이너스 케어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프랑스와 다른 데우스 피해 국가의 복구 지원에 사용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나주는 이제 인류를 구원한 도시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오랜 전통과 깊은 지혜, 그리고 나주의 특별한 자연이 빚어낸 기적, 그리고 한 젊은 여대생의 용기 있고 따뜻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저력과 가치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민아 씨는 프랑스에서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국내외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성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코리아의 영웅, 나주의 기적이라 불리며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나주시는 미나의 신초밭이라는 이름으로 신초 재배지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나주 이모르텔린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방문하는 나주 국제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미나 씨는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의 전통 지식과 나주의 특별한 자연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강연 때마다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결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위대한 보고이자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나주의 자연이 준 선물, 신초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치들은 분명 세상 곳곳에 아주 작은 곳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프랑스 정부는 나주 마이너스 케어를 통해 데우스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한 후 나주시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유수의 제약 기업들과 생명공학 기업들은 나주시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전통의학기술과 나주의 특수식물학을 배우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데우스 바이러스 극복을 계기로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더욱 깊고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작은 도시 나주가 인류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미나 씨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는 미나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의 지혜와 나주의 귀한 것을 세상에 알렸구나. 내 손녀 정말 자랑스럽다. 미나 씨는 할머니의 품에 기대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혹은 알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주 신초의 기적은 우리에게 영원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의외로 가장 작고 소박한 곳, 그리고 우리가 간과했던 전통과 자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한국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